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혜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랜만에 기분 좋게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테슬라 등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내리기도 했지만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기대 심리가 더 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매매 시그널 제대로 좀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다행히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욕 증시의 훈풍 덕분일까요? 코스피 0.23% 상승하면서 2,378포인트 선에서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1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16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실시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는데요.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차영관 차장, 유영화 과장까지 네 분 모시고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들도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어제 잠시 내렸던 비처럼 우리 시장에도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FOMC 회의 발표와 다가오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 시장 양대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장과 동시에 파랗게 물들면서 내려앉더니 결국 장중에는 빨간불을 단 한 번도 켜지 못한 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6거래일 만에 지수를 끌어올린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특히나 이웃나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데 의약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이 코로나19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나오면서 영화나 미디어 영상 콘텐츠 관련주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작용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9%, 코스닥은 0.16%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보다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시총 5위 자리를 탈환한 삼성 SDI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지난주 6만 전자를 회복했던 삼성전자는 5만 원대로 내려앉았고요. 8만 닉스를 회복했던 SK하이닉스는 8만 닉스를 지켜내기는 했지만 역시나 주가가 빠지는 모습 함께 지켜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애플카의 출시 연기 소식, 또 테슬라 판매량 감소에 동반 쇼크가 우려된 영향인지 3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는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가까이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81만 1,0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7%, LG에너지솔루션이 0.2%, SK하이닉스가 0.74% 오르면서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는 가운데 특히나 삼성 SDI가 전장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빨간불을 켜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23% 오르면서 65만 8,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8,000원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보합하면서 코스피 시총 6위로 밀려났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는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네이버는 6위에서 10위 종목들 중 유일하게 1% 넘는 상승폭 키워줬습니다. 오늘장 변동성 보여주면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LG화학이 2% 넘게 빠지면서 거의 3% 주저앉으면서 61만 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은 상승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5만 5천 원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현대차가 0.61%, 기아가 0.31% 상승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네이버가 1.55%, 어제장의 하락분을 회복하고 19만 6천 원 선에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어제 5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간 가운데 870개에 달하는 종목이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하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총 10개 종목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 지난주 부진했던 2차 전지주가 빨간불을 켜냈고요. 바이오주는 상당히 미미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LNF가 오늘 3거래일 만에 20만 원 선을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장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1% 강보합하면서 6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카카오게임즈가 1.16% 상승하면서 500원 오른 4만 3,7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LNF 어제장 상승했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약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3% 가까이 빠지면서 10만 100원에 LNF는 20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0.25% 밀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와 셀트리온 제약이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리노공업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코스닥 시총 11위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12위 천보야와의 시가총액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상황이어서 이 코스닥 시총 종목들의 순위가 변동성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한편 전장에서 10% 넘게 뛰어오르면서 시총 8위로 도약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7%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에서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콘텐츠주가 약진하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에서 K콘텐츠가 682억 원의 수출 규모를 자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장 흐름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펄어비스가 보합권에서 46,300원의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에코프로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리노공업은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 밖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장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1% 넘게 하락하면서 8만 8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또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할 특징주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국내 최초로 8메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해 국제 인증기관인 독일의 데비오시시로부터 국제 형식 인증을 취득했다는 소식을 내놨죠. 오늘장 이 소식을 등에 업고 반등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0.93%, 1%대에 가까운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16,2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지난 7일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던 중국에서 오히려 확진자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시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이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중국 내 방역 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산 감기약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제약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인 국제약품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8%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오늘장도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6,0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약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관의 순매수세가 참 두드러졌던 종목인데요. 113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한미약품의 중국 법인인 북경 한미약품이 기화제 형태의 기침가래약 이안핑 그리고 소화용 시럽제 기침가래약 이탄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발 상황까지 겹친 상황이라 강세가 예측이 되는데요. 오늘장에서는 0.72%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7만 5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내일 영화타 아바타 물의 길, 이 이른바 아바타2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만큼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벌써 50만 장 넘게 예매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신작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콘텐츠주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버키 스튜디오입니다. 콘텐츠 제공 및 온라인 콘텐츠 유통의 필수 기술인 필터링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장 2%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1,8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CJ ENN입니다. 어제장 9%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큰 상승폭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한 97,900원에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2월 13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오랜만에 기분 좋게 상승해준 만큼 그 탄력을 국내 증시도 이어받아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주는 역시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FOMC 회의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경계감이 짙은 가운데 오늘은 어떤 개별적인 종목들이 움직여줄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 말씀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니까 양지수 기분 좋게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계속 이어가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시장 어떤 포인트부터 저희가 정리해 볼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외에는 대부분 좀 강세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전체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그 소프트웨어 업종,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4%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이 IT 업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제 생각도 오늘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주가의 이 차익실현을 그 차익실현 나올 그런 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의 상승세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여론이 악화되죠. 테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약간의 좀 그 전부터 좀 주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과대 낙폭이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예상보다도 적게 나올 가능성이 2차 전지 업종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상승폭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제 섬유국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신원이 1.52%, FNF가 1.38%, 한세 ES 이스타홀딩스 0.98%, 호전실업 0.97%, 한세실업 0.95%, 대연이 0.8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업종도 좋습니다. 지금 에이프로젠이 3.91%, 다이나믹 디자인 3.35%, 한신기가 2.99%, 한국카본 1.78%, 파믹THK가 1.63%, 두산에너빌리티가 1.5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수창고 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한익스프레스가 지금 3.4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이 지금 1.6%, 제주항공 1.43%, 국보가 1.41%, 인터지스가 1.3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역시 기대되는 게 IT 업종인데요. MC넥스가 지금 현재 2.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산 PSL이 2.15%, 신성 ENG가 1.97%, 광명전기가 1.79%, 솔루스 첨단 소재가 1.78%, 대원전선이 1.71%, 가온전선이 1.6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장초반이 괜찮네요. 국제의약품이 지금 현재 16.96%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중국 쪽에서의 이 코로나에 대한 규제 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지금 관련주들, 국제약품, 지금 현재 대부분 제약주들이 관련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양약품이 지금 4.8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을 지금 좋게 지금 갖고 가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방역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약품 사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약품, 명진약품, 일양약품, 한미사이언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젠가는 내년 3월 전까지는 중국이 이 방역 완화를 거의 다 해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정책에 대한 이 주가의 이 변동성을 생각한다면은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그리고 실적의 본업에 대한 가치가 좀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백신 치료제에 대한 개발 부분이 거의 예전만큼을 안 하죠. 그렇게 이걸 안 하고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사업 강화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시험을 자진 중단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코로나에 대한 관련된 테마라기보다도 이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면은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업종이 제일 좋네요. 지금 HT세미콘이 5.86%, MK전자가 5.29%, 이미지스가 3.92%, 유젠텍가 3.71%, 알파홀딩스가 3.28%, 에로티베큐이 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컨텐츠 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습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 4.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플레이위드가 2.9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최근 증권사에서도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이 대형 게임사들 중에서도 이 카카오게임즈가 이 신작 나오는 런칭이 내년에 좀 비중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작들 출시 일정이 내년 1분기부터 지금 매분기쯤 돼 있는데 이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최근 증권사에서 역시나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목표 주가도 높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전 기업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1.01%, LG에너솔라 0.6%, SK하이닉스 0.74%, 삼성바이오로스가 0.4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 상승폭이 2%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많이 없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2.14%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3.7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국제인증까지 취득한 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의 옛날보다는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프로젝트 수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상 풍력 발전 어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진출 부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NC소프트가 오늘 좀 4.38%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테슬라 영향 때문에 제가 소재 말씀드렸죠. 그 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주들의 오늘 하락세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에코프로벤이 0.2% 상승, LNF 0.61% 하락, 그리고 첨보가 2.34% 상승세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주들이 오늘 낙폭이 크지 않은 게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4.24%의 하락, 4.27%의 하락세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한 어떤 조정 같고요.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들의 오늘 하락은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좀 매수, 특히 CJ ENM이 최근에 상승세가 좋죠. 콘텐츠들 중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못 받았던 게 CJ ENM인데 오늘 2.68% 하락세를 보여주었을 때 한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 초반에 움직이는 종목들 발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개장 이후 약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양시장에서 외국인들 오늘도 여전히 순매도 기주 장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전문가님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 초반 상승세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후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네,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고요. 물론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앞두고 이제 결과를 보이고 나서 급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미리서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쌍봉 고점을 보이고 첫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20일 앞두고 하루 앞두고 현재 이제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한 달 조정을 이제 보여줬던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나스닥도 이 저점과 땅바닥 저점 이 부분들이 거의 20일 주기죠.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 어떤 조정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점에서 거의 좀 한 달이란 그런 부분들의 조정이기 때문에 저는 한 달이라는 어떤 기간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장세의 이제 상승 변곡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일시적일지 예비적인 상승일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이번 주는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약 5주 정도 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으로 보면은 약 1대1 대칭 구도죠. 5주 정도 이제 조정을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등에 성공하는 양십자 도정 이상 나와줄 확률이 많고 주봉상으로 망치형 음봉, 지난주에 망치형 음봉, 이번 주 양십자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다음 주는 이제 강세 캔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제약 바이오죠. 그 다음에 컨텐츠 쪽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말씀을 드렸던 현재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정가까지 크게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을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15%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순환매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버킷스튜디오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상한가를 좀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난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재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영상 콘텐츠 관련된 이슈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익 실현
적인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가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반면에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하는 그 테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전 테마가 이제 상당히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대장주 성격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뭐 중동, 중동 네옴시티에서도 현재 그 물 관리 해수 담수와 관련된 이슈적인 어떤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대장주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두산 엘리미티 같은 경우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루하게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 61선까지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충분한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21선을 좀 탈환한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원전 관련된 종목군의 또 순환매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에 좀 대해서 잠깐 보면은 조광 IR이라는 종목군도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장기 바닥 아직 전혀 시세가 나지 않은 가운데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좀 살아나는 부분들 어제는 살짝 눌림목이 좀 왔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거래량들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비슷한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린다면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군도 지금 아직 거래량들이 확실하게 좀 살아난 부분들이 아니지만은 전체 이제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쌍바닥 패턴 한번 크게 상승하다가 61선까지 저항을 보이고 약간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N자형 흐름들이 약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계속해서 후속 괜찮은 종목분들 좀 살펴보면은 이제 BHI라는 종목군도 좀 있죠. 그래서 BHI라는 종목군도 단기 급등 이후로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중기 조정은 거의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올라온 거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은 어제 올라탔고 또 오늘도 상승을 샀어요. 21선에서 약간 일시적인 흐름들인데 거래량들이 좀 살아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에 연장된 그 관점에서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면은 지트파워라는 종목이 다소 약간 15% 정도의 어떤 급등이 되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이 있다는 장중 조정이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트파워 같은 경우도 전체 단기 고점을 보이다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강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이 상승 어떤 흐름에서 대규모 매집이 일어났죠. 근데 매집 단가 위에서 주가를 약간 관리해주는 어떤 거래량 등 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약간 매집성, 약간 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후 흐름들이 약간 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좀 상당히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바라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그 패션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그 아마도 이제 패션으로 쪽 부분들은 현재 그 K 컨텐츠의 부분들이 현재 그 포드 쪽 그 다음에 대규모 확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K 화장품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수수 쪽의 어떤 종목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대표적으로 좀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호대지 컴바인
뭐 이런 종목도 좀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이제 시총이 약간 뭐 적은 부분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쪽 관련된 종목이 한번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공구몬 같은 경우도 현재 5일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약간 올라와주는 부분들을 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섬유 우복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들 좀 주목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현재 마인드랩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마인드랩 같은 경우도 그 현재 인공지능 그다음에 AI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데이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원유, 세계의 석유 산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 쪽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신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마인드랩이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랩 같은 경우도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 그다음에 인공인간 요것하고 모든 디바이스하고 현재 연결이 되면서 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랩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로 보면은 상승 삭방 이후로 약간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오늘 강력한 거래량들이 좀 터졌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잡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시장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상승폭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앞서 개장 직후보다는 조금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코스피 0.21%, 코스닥은 0.28%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네, 요즘 월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미국이 내년 말에는 피벗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뮤추얼 펀드라던가 대규모의 헤지 펀드 이런 쪽들에서 금리 인하로 베팅을 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 12월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11월께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FOMC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가 일단 그 이후에 나오는 CPI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또 기대 인플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정부은행에서 기대 인플레가 급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가 지금 경기 둔화,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크로상들요. 근데 과연 연준이 그렇게 되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볼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스탠스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올라가는 기울기, 금리 인상의 폭 자체가 피크아웃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수없이 겪어왔었던 화학주, 효성 TNC나 이런 쪽에서도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피크아웃을 했고요. 또 해운주도 마찬가지였죠.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점 지났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 그때부터 꺾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11월 2달 동안 올라왔던 주가의 흐름들이 이런 것들을 선반영하면서 이미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코스피 쪽의 오늘 수급은 좋지는 않아요.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000억 가까이 23분 지난 수점에서 1,000억 가까이 팔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기전자가 오늘 중심은 아니에요. 전기전자는 100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파는 게 뭐냐? 일단 서비스업과 금융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가파르게 좀 하고 있어요. 특히나 서비스업, 네이버, 카카오 여전히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는 없는 섹터다라는 걸 입증을 수급으로 해주고 있죠.
거기다가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150억가량의 매도가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12월 FOMC에서 과연 이제 빅스텝이 될 것이냐, 베이비 스텝이 될 것이냐를 놓고 있는 가운데에서 고용까지 조금씩 실업률이 지금 3.7%로 소폭 상승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연준이 자신하고 있는 이런 고용 부분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금리 인상, 마지막 보루로 밀고 있는 고용이 꺾였을 때는 연준도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언할 만한 명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운송 장비, 전기, 전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의 매도가 외국인들로부터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은 특별한 움직임 없어요. 금융투자는 160억 사고 있고 연기금은 70억 매도 중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가보면 역시나 수급이 안 좋아요. 일단 12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은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제대로 사는 행보를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10월, 11월과는 완벽하게 다른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120월선이 9월에 무너졌을 때 그때 무려 종가상으로 한 달 만에 지수가 13%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될 지점을 크게 훼손시켰어요. 근데 바로 다음 달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6.4% 반등하고 120월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1월에도 추가 상승했어요. 10월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7.8%의 지수 상승이 있으면서 무려 120월선을 돌파한 이후에 두 달간의 지수가 15% 이상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하지만 이제 연말 수익률 게임의 종료를 앞두고 일단 지수는 소폭 좀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해서 지수는 한 4% 정도 12월 들어와서는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120월선 돌파는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이뤄내면서 지수의 상승으로 120월선 돌파는 했으나 바로 이번 달에 이게 이격도가 코스피 대비해서는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쪽은 더 코스닥이 되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을 좀 짚어보면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특징적인 종목으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7% 하락 중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0.7% 상승 중인데 하이닉스는 반면에 빠지고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 항상 드려왔었던 그런 좀 말씀과 일치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들이 0.8%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음봉, 윗꼬리가 그려지고 있고 아까 제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죠. 이게 언제 지속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빼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G 지주사 1.5% 하락, LG 생활건강도 1.5% 하락.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2.5% 상승이죠. 이쪽 어제 관련해서 SMR 쪽으로 지분 투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원전이라던가 소형 원전 모듈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다만 원전은 실제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년 이상 걸리는 작업인데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다 보니까 다변화 차원에서 안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게 2030년, 50년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원전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 많이 빠지고 있어요. 7% 가까운 장대 음봉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외국인들 그동안 쭉 매수해오던 수급이 깨지는 게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는 3%의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 분리막 쪽인데 가동률은 올라가지만 실적 개선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아직은 좀 의문입니다. 좀 잘 체크하시면서 굳이 우리가 양극재, 배터리 쪽이 있는데 이런 분리막까지 눈을 돌려야 될 이유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극재라던가 배터리 셀 쪽에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한미약품이 3.6%의 강세를 지금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미 R&D 쪽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뭐 특별했던 얘기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바이오 쪽이라던가 한미 약품 이런 쪽에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제약이 기반이 되느냐 그런 쪽이 아니고 단순히 신약으로 적자나는데 시총 1, 2조냐 이건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신약 실적 없고 적자 지속되는 기업들, 재무구조 안 좋은 기업들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페노시온과 CS윈드도 각각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 비행과 LNF가 각각 1에서 2%까지 약세 흐름을 보여주네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지금 중요한 건 하이니켈 양극재를 할 수 있는 업체, 선두권에 에코프 비행 그리고 LNF가 있죠. 그리고 또 하이니켈 양극재를 바탕으로 해서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들. 그런 쪽들이 결국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될 겁니다. 그런 기업들에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이라던가 미디어 관련주들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통신 장비주도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꺾이는 모습들 나왔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씩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스탠스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종목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개장 직후 약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마지막 전문가님 저희 연결해 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자세하게 이 종목과 특징적인 사항들 짚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위주로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 이벤트인 CPI 발표와 FOMC 앞두고 지금 조금 시장 자체가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벌어놓던 것들을 좀 현금화하면서 좀 챙겨놓는 하루가 어떨까 싶고요. 일단은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역시나 전일은 컨텐츠, 웹툰, 이런 쪽으로 수급이 거의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최근에 연일 한국 드라마가 중국 쪽으로 판매나 방영되는 사례들이 지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다음에 구경이, 25, 21까지 방영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크게 들썩였는데 오늘은 사실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크게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쪽으로 종이의 집, 그 글로벌 6위에 또 파트 2가 등극을 하면서 모멘텀을 받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이제 돌아오는 21일에는 디즈니 플러스 향으로 오리지널 컨텐츠인 카지노가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최민식 배우의 어떤 흥행성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메가박스라는 오프라인 영화관을 가지고 있죠. 아바타 개봉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 들어온 쪽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펜엔터가 이제 사모펀드에서 2위로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중소형 컨텐츠 제작사들이 총 1,000억에서 3,000억 내외에 있어요. 연간 4에서 5편의 배당 능력을 가진 곳이라면 시즌 1,000억대에 사서 신작 흥행을 기다려보는 어떤 이런 전략을 기관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펜엔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웹툰이나 웹소설 인기를 이미 검증한 어떤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5편의 드라마 제작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른 종목보다는 더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몽레인, 에이스토리 모두 바스켓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역시나 제가 볼 때는 중국 한학령 해제와 국내 업체의 제작 퀄리티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OTT 경쟁 심화로 계속해서 컨텐츠 업종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작품당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배팅을 해야 됐던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흥행 웹툰의 안정적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좀 꽤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는 이제 로봇과 XR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늘 로봇은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XR 같은 경우는 어제도 수급이 또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XR 관련주 중에서는 뉴플렉스와 나무가가 대장주 역할을 해왔는데, 나무가가 최근에 조금 슬로우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일단 나무가는 BW 전환 물량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약간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으로 뉴플렉스를 아마 이제 수급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나무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BW의 행사가가 나무가 같은 경우는 8,400원이에요. 이제 14일에 아마 상장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일에는 이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나올 거라서 이 물량이 한 93만 주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좀 소화가 된 다음에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헬스케어랑 음식료 쪽 수출입 통계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어제 임플란트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YY로도 플러스 6%, MOM으로도 플러스 5%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제 수급도 그 임플란트 관련주들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쪽도 마찬가지로 라면 같은 경우가 수출입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부진했는데, 라면 같은 경우는 미국 쪽하고 동남아 쪽에서는 조금 부진했지만 중국과 호주 쪽에서 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재료 지금 하락 국면이고 단가는 이미 상승을 시켜놓은 라면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음식료 쪽으로는 방어주 성격 쪽에서도 좀 매력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급을 유입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쪽에서는 롯데칠성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영업이익 컨센이 계속해서 상향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계속 기관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쪽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은 원익 PM입니다. NS와 합병신주가 이제 11월 29일에 상장이 이미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시총 같은 경우는 합병법인의 시총이지만 3분기 말 재무제표는 각사가 개별로 이제 공시를 했죠. 그래서 양사의 수주잔고를 이제 합산해서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로는 M+ 다음으로 시총 대비 수주잔고가 크고요. 연초 대비 수주잔고 상승률이 세 번째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초에 합병법인의 재무제표가 공시되고 나서 시너지 효과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관들이 먼저 선취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사모펀드가 지금 17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크게 좀 일봉상으로 보면은 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상으로는 아직 좀 바닥에서 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광통신 11월 수출 데이터가 미국장 월별 수출 데이터 보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광케이블 수요 같은 경우도 5G 통신 장비 투자의 후행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5G 업종 강세에 따라서 대한광통신도 업황을 동일하게 좀 긍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기관들이 지금 어떤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 회사가 최근 2, 3분기는 흑자가 났지만 올해 1분기까지 11개 분기 연속 적자가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런 어떤 긴축의 시기에 조금 후행적으로 후순위에 두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익률만 쫓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트인주가 사실은 올해 내내 거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 빠지면서 좀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유가와 상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2달간 국제유가도 2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냐, 이거를 어떤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냐를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미 유가와 주가 자체가 다 이미 조정이 빠르게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모멘텀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유가가 하방 지지만 해준다면 70달러나 60달러 위쪽 쪽에서 지지해준다면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런 쪽도 주가 반등이 가능해 보이고 오늘도 그러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S 일렉트릭도 수급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 충족을 할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가 지금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고 있고 배터리 산업 위주로 미국 사비 투자 수요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아마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장 개장 이후부터씩 지금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러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